교재는 220페이지. 거기 보시면 정상개별 원가계산이라고 있으세요. 정상개별 원가계산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오고요. 전산회계 1급 때 한두 문제 풀어보긴 했어요. 근데 나오는 비율은 회계보다는 세무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배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항상 실제 기준이라고.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배부가 뭐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만약에 예정이 10만 원이고 실제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요 때는 배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예정은 10만 원이고 실제가 12만 원이야.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2만 원 차이 나죠? 근데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예, 실제보다 작으니까 이걸 과소배부라고 그래요.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작을 소자예요. 실제보다 얼마 작다? 2만 원 작다. 그 다음에 이럴 수 있겠죠. 실제는 13만 원인데, 그 예정은 13만 원인데 실제는 10만 원이야. 얼마 차이 나요? 3만 원. 많이 배부했으니까 무슨 배부? 과대배부. 근데 이게 시험에서 왜 헷갈릴 거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등호 잘못 썼네요. 이게 시험에서 말장난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정 배부가 실제 배부보다 크면 과대 배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실제 배부가 예정 배부보다 크면 과대 배부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해요. 왜 틀리냐면 실제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네. 실제가 예정보다 잠시만요. 맞죠. 네. 실제가 크면 무슨 배부예요? 과소 배부예요. 네. 왜냐면 항상 누구 기준이니까 실제. 그래도 실제보다 크냐 작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기준으로 예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제보다 작으면 뭐요? 과소. 그래서 실제가 예정보다 크면은 실제가 더 크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정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배부가 되는 거라고요? 과소 배부. 그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말장난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 요거는 나중에 연습 한번 또 따로 할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이거 죽어도 안 풀린다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은 따로 또 할 겁니다. 저번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거의 99%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안쪽으로 물어보냐, 조금 바깥쪽으로 물어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264페이지로 오세요. 부가가치세입니다. 바로 그 앞에 거 안 봐도 돼요. 부가가치세인데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이론에선 3문제 나오고요, 6점. 그 다음에 실기에서 2문제 나오고요, 10점. 그래서 배점이 어느 쪽이 좀 더 크죠? 실기 쪽이 좀 더 크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전산세무 2급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실기 2개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하나는 고정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몇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도 말이 고정이지 버전은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할 건데 저희 목표는 5점인데 5점 이상은 가능해요.
10점 맞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지 5점 이상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번에 했었던 건데 부가가치세는 한 번 더 보는 이유가 실기 배점이 높아서 요거는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볼게 일단은 특징 설명 드려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흐름도를 좀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을 최종 소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매출액, 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부세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공장에서 10,000원 주고 1,000원 주고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라 그랬죠? 네, 10%라 그랬어요.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 그래서 여기가 1,000원이니까 얼마예요? 100원이겠죠? 매출세액은. 그러면 도매업자는 1,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500원만 붙여서 팔게요. 1,500원.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예요? 15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 주고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요?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2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뭐냐면 납부세.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요런 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단순해요. 네, 다른 것에 비해서 단순한 겁니다. 다른 세법에 비해서. 그래서 또 보시면 그러면 공장은 100원 내야 되고 도매업자는 얼마 내요? 50원 내요. 얼마 낸다고요? 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도 얼마 내죠? 50원 내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거기 부가가치란 264페이지. 그래서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치의 증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실 때 원가로 팔아요?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요? 원가보다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원가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라는 게 생겨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왜 내죠? 세금을 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므로 해서 국가는 우리를 뭐 해야 되죠? 보호해 줘야 되죠. 네. 근데 보호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우리 지켜주죠. 밤에 잠 편하게 잘 수 있게. 맞죠? 근데 군인들한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돈 100원도 안 주면서 일하래.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그 말 그대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라 그러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특징 보세요. 특징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세무나 회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첫 번째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는 아니에요. 개별 소비세는 뭐에 붙는 세금이라고요? 비싼 물건. 너 비싼 물건 사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돈 많네. 그러니까 뭐 더 내요? 세금 더 내.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 최근에 또 어떤 그 나온 거에 뉴스 나온 거에 댓글들 보니까 또 쓸데없는 걱정해 주더라고요. 꼭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걱정을 해줘요. 돈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걱정해 주냐면 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냐. 그 걱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 걱정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세금 많이 안 내요. 외국 나가면 더 많이 냅니다. 프랑스는 70%라니까요. 거짓.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100억 벌면 얼마 내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100억 벌면 70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뭐 하면 되죠? 많이 쓰면 돼요. 네.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1,000만 원 벌면은 400만 원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쓴 거는 뭐 해주죠? 빼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호도를 잘 당해요.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거 어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그 건물 짓죠. 여기에서 철근 빼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건물 지을 때 동영상 찍게끔 법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갖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지으니까 건물 가격이 오를 거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잘못된 말이잖아요. 원래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근 빼먹었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저기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라고 떠드냐면 앞으로 제대로 지을 거니까 건물 가격이 오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건설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 거죠. 네.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판될 건 확실한데 개판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안 돼서 개판이 되는 게 아니고 옆집 난리 났잖아요. 옆 동네 중국 지금 건설회사 1위 업체가 조만간 부도날 거래요. 근데 그 부도나는 금액이 100조인가 1000조래요. 그러면 중국 부도나면 우리나라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소비 안 하면 부가가치세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발표하고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한민국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어요? 적게 거치고 있어요? 적게 거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요. 네. 근데 앞으로 소비를 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출금 싸다고 대출 많이 받았죠. 사람들. 싸든 뭐하든 이자 나가잖아요. 저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자 나가는 만큼 내가 소비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일부 지역 빼놓고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소비가 늘어야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야 나라 발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자리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탕후루 있죠. 탕후루 한 달에 350준대요. 주 5일째. 네, 알바 11시간인가 일하고 어느 기자가 가갖고 3시간인가 일하고 왔거든요. 못하겠대요. 350이 아니라 500을 줘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2시간인가 3시간 일한 거 8분으로 이렇게 압축해갖고 영상 올린 거 봤는데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닦고 꽂고 이것만
계속 해야 되니까. 350 주면 350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요것도 요걸로 잘 나와요. 거래공제법.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액 그러면 요게 세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 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뭐죠? 네, 직접세예요. 소득세가 직접세고 간접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간접세. 직접세는요? 네, 직접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얘 건드린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직접 세금을 내는 거랑 간접적으로 내는 거랑 어쨌든 나가는 세금은 똑같지만 내가 그 받는 부담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사람들. 네. 그래서 간접세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영세율이에요. 요것 때문에 나온 게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율.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네, 생산되는 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라.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 다음에 면세제도. 면세만 나오면 맨날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 불완전 면세제도. 왜 불완전이냐면 세금을 내지는 않는데 돌려받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주로 기초생활 뭐요? 필수품. 이쪽에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과 관련성이 커요. 왜냐면 대부분 저렴한 거에 면세들이 많거든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역진성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된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떻게 낸다? 똑같이 낸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역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요게 나와야 돼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예요? 면세예요. 계산서에 불공 없어요. 계산서 나오면은 무조건 면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네, 이게 각 단계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다 단계예요. 이 단계마다 세금 주고받아요, 안 받아요? 주고받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래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주고받으면 그게 거래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납세 의무자. 우리 의무 중에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화딱지라는 거는 이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나만 세금 내는 건가? 왜냐면 진짜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잡고 있더라고요.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있는데, 뛰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라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 가끔씩 내요.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쪽에서
뭐라고 내냐면 뭐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영리 목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시겠지만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낸다? 결론은 세금 낸다. 세금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억에 계속적이고 뭐 해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이지 않으면은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사업자의 분류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사업자의 분류. 우리가 사업자를 분류해야 되는데요. 거기 내용 보시면 첫 번째로 일반과세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뭐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인하고 개인. 그래서 우리가 과세사업자라고 있어요. 과세라고 나오면 뭐 낸다? 세금 낸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거기 법인하고 개인 있는데 어차피 법인하고 개인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땐 대부분 법인으로 시작해요? 개인으로 시작해요? 네, 개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요? 네, 내가 얼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개인으로 시작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뭘로 바꾸죠? 법인으로 바꿔요. 거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요건 쪽지 시험 볼 건데 직접 누구만 가능하다. 일단 개인만. 법인은 안 돼요. 그래서 개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뭐야? 미만. 그리고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부가세 뭐야?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8천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이분들한테는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들어가셨는데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간이과세자라 못 드려요. 그러면은 얼마보다 적으신 분이에요? 4,800.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요 간이과세자하고 거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간이과세자하고 거래하면 뭐를 받을 수가 없죠? 세금 계산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금액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건 맞는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원래는 불법인데 세금 계산서를 사다가 줘요. 원래 이거 불법입니다. 원래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모두 면제, 납부도 면제. 왜 그러냐면 1년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진짜 열악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이 아니면 1년에 4,8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는 한 달에 400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50만 원 판다라고 치고 여기에 말도 안 되지만 50%가 이익이야. 그래도 얼마 남는 거예요? 175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75만 원 남기려고 사업해요? 그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요거이신 분들은 공급대가가 4,800이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계신 분들. 근데 요즘에 옛날처럼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 물건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면은 꼭 카드를 긁는다거나 예, 그런 행동들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거짓말하기 쉬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많이들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었죠. 그래서 나라가 좋아는 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태어나는 아가들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동아시아 나라의 특징이래요. 애들 안 낳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 중국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최고고. 한국이 최고라 그렇지 지금 동아시아 전체 다 난리래요. 일본도 1.21명, 그 다음에 중국이 1.1명인가 그러고 한국은 0.78명. 근데 이게 동아시아 나라들이 그렇대요. 오히려 외국들은 그거보다 높다 그러더라고요. OECD 평균이 1.2명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맨날 OECD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많이 미달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안 좋아질 거냐면 앞으로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야 될 누가 없죠? 네,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보다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내는 수밖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될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어저께 TV 보는데 저기 이동국 씨가 애들이 몇 명이죠? 네, 상을 줘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요즘에 쌍둥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꼬맹이 데리고 물놀이장 갔는데 쌍둥이들 꽤 많더라고요. 대부분 쌍둥이는 뭘로 나왔어요? 네, 시험관 애기로 해서 낳은 경우들이 많죠. 인공수정 해갖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10번에서 성공한 형도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3번 안에 포기합니다. 근데 거의 10번 가까이 어쨌든 5번 이상 해갖고 성공한 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 납세지 여기 잘 내요, 시험에. 특히 거기 밑에 그 박스 있죠. 예.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워서 풀기에는 이거 아니어도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하나씩 보시면 밑에 걸로 볼 거예요. 제조업에서 중요한 게 뭐죠?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수입을 국산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립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산 됩니다. 저도 이거 제조회사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죠. 물건을 외국에서 만들면 그냥 수입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조립만 한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국방부 납품할 때 뭐라고 들어가요? 국산이라고 들어가요. 그것도 조립도 되게 어려운 조립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2개 꽂아갖고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것만 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호주에 있는 소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갖고 6개월인가? 네, 6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풀을 먹이면 한우로 인정이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해갖고 6개월 동안 풀 먹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은 없긴 한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무슨 업이요? 임대업. 왜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2개가 비슷하잖아요. 내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요게 뭐냐면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것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냐면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부동산 매매요. 우리 부동산에서 거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부동산에서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많이 가서 거래해요?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거래해요? 사무실에서 하죠. 대부분 계약서 어디서 써요? 사무실에서 쓰잖아요. 부동산 있는 데는 가서 구경만 합니다.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가서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뭐 아파트로 예를 들어 드리면 아파트에 뭐 물 잘 들어오냐, 물 잘 빠지냐, 환기 잘 되냐,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리고 구경하고 나서 다시 사무실 와서 계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도 주된 내용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요거는 사무실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된 내용은 부동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장소를 소재지로 보는데 이 납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세금 납부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다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아요? 다른 데다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우리 쪽에다 세금 많이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요 납세지예요. 왜냐면은 어디에다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 20% 가까이 되는 돈을 국가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 띄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만약에 미추홀구에다 낸다. 그러면은 미추홀구 쪽에다가 20% 정도 띄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린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 자판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업무를 뭐하는 장소요? 총괄하는 장소.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 자동 판매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 놓을 거예요? 최소 몇십 대는 놓을 거예요? 몇십 대는 놔야 돈이 됩니다. 한 대 갖고는 솔직히 용돈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몇십 대를 놓는데 이거를 놓을 때 한 군데에다 놓을까요? 여러 군데에다 놓을까요? 당연히 여러 군데에다 놓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자판기 설치된 곳에다가 세금 내세요. 그러면은 세금 내다가 일이 끝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러면 업무를 뭐 하는 데다 하자? 총괄하는 데에다 하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 업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무인으로 되어 있는 그 커피숍 가서 커피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는데 맛있는 건 괜찮더라고요. 맛없는 건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아직은 음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맛의 차이가. 근데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앞으로 알바 많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컴포즈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직은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으면 알바생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무인 같은 데들 갈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첫 번째로 장사가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무인 갔었던 데가 저기 라면 무인점도 있잖아요. 네, 가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맛이 있건 없건 떠나서 이걸 왜 우리 동네에다 냈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보는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네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사 가는 사람은 있는데 이사 오는 사람은 적은 동네거든요. 그리고 상가가 하나 빠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상가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맨날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4가지 좀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요거는 요즘엔 좀 덜 내고 있는데 과거에 시험 문제 몇 번 낸 적이 있어서 특수한 경우 항상 법은 이놈의 특수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것만 있으면 참 공부하기도 편한데 항상 특수한 게 생겨요. 일단 직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럼 직매장의 특징은 가격이 뭐 하죠? 싸요. 왜냐면 유통단계가 짧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직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우리 물건 사고 팔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치장이라고 있어요. 하치장은 뭐 하는 데냐면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보관만 하면요 거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없으니까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래서 사업장이 아닙니다. 요즘 시험엔 잘 안 내는 파트기는 해요. 과거보다는. 그래도 나올 수는 있는 파트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대표적인 게 박람회. 그 다음에 뭐 경기대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박람회나 경기대회나 이런 거 가면은 그 안에서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네. 그럼 뭐를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국세청 직원들이 엄청나게 바빠져요. 왜냐면은 하루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가 그 다음날 폐업 신고를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뭐 해라? 포함해서 계산을 해라. 왜냐면 되게 짧은 기간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서로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존 사업장에다가 뭐 하자? 포함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약간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못하면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가 없앴다가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존 사업장에 뭐 합시다? 포함합시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및 납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던가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들은 신고 및 납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래서 무슨 제도라고 해요? 신고 및 납부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신고 및 납부 제도인데 원칙은요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다가 언젠가 갑자기 저 사장 됐어요 이러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일 처음에 사업할 때는 몇 개로 시작하죠? 하나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가 누가 봐도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더 늘려라. 아니면 나한테 전수해줘라. 그러면 내가 창업하겠다. 뭐 어쨌든 여러 개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같은 지역에다가 만드나요? 다른 지역에다 만드나요? 다른 지역에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침묵하고 있나요? 바꿔달라고 하나요? 바꿔달라고 하죠. 그래서 바꿔달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게 나왔어요.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뭐 한다? 납부한다.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앞에 있는 요 뜻풀이 잘 하시면 돼요. 총괄의 뜻이 뭐예요? 몇 번에 내겠다? 한 번에. 그래서 납부만 한 번에 하겠다. 그래서 주사업장 무슨 납부요? 총괄 납부.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이것도 불편하니까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게 해줘?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센티미터하고 미터 있을 때 센치나 미터 하나로 단위 통합시키죠. 맞죠? 그래서 이 단위라는 뜻은 하나로 뭐 한다?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줌으로 해서 모든 일을 몇 군데에서 한다? 한 군데. 그래서 이때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의 주사업장이 뭐냐면, 개인은 솔직히 어느 지점이 잘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법인은 대부분 본점이 제일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본점에서 지점에다가 물건을 파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중에 프랜차이즈 하면은 누가 돈 제일 많이 번다? 본점이 돈 제일 많이 벌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점들이 잘 되면 본점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점에서는 무조건 우리 회사 물건 사다가 물건 팔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점에서 1억 매출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물건 판 금액이 일정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과거하고 다른 게 식당 하면 목표가 뭐예요? 프랜차이즈 차리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장사했는데 되게 잘 돼. 그럼 프랜차이즈에서 다른 데다 이렇게 지점 만들어주면은 그게 다 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하거나 아니면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이 컨설팅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은 돈보다는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네, 지식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기본적인 컨설팅 받아도요, 하루 아니면 한두 시간에 200~300만 원 받아요. 네, 컨설팅 받는 거 되게 비싸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심사숙고해서 정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죠. 왜냐면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컨설팅 받을 때 누구한테 받을 거냐, 얼마짜리 받을 거냐, 이런 거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100%는 없으니까. 100% 된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컨설팅 받아갖고 장사하면 되죠. 근데 모든 건 다 100%는 없으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까지 보고 싶게요. 거기 269페이지 이거 우리 외우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숙지하고는 있죠.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7월 20일.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20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저기 법인은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4번. 개인은 1년에 2번.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그 다음에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거래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고지납부의 뜻은 뭐 날라오는 거죠? 고지서 날라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작은 금액까지 세금을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1년에 4번 내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내야 될 세금이 많잖아요. 법인 일반적으로. 그래서 4번에 나눠서 내라. 그 다음에 개인은 2번에 나눠서 내라.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내라. 왜 그러냐면 세금 내야 될 게 간이과세자가 가장 뭐하니까요? 적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폐업까지만 보실 거예요. 폐업하게 되면요, 요 날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하면은 폐업일까지 해서 폐업일까지 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에 그만두면 9월 25, 9월 달에 그만두면 10월 25. 왜 그러냐면 이걸 만약에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안에 신고해라 그러면은요, 국세청 직원들이 되게 정신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오늘 그만둘 거고 어떤 사람은 내일 그만둘 거고 그러면은요, 국세청에 맨날 폐업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면 폐업하는 사람들의 날짜가 다 다를 거니까. 그러면은 공무원들 일하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날짜를 하나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그만둔 사람은 9월 25일까지, 10월 달에 그만두면 11월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며칠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25일. 요거 좀 봐두세요. 요거 이론에서 가끔씩 요거 물어봐요. 폐업하면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그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270페이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